자. 가장 가벼운 것부터 이런 거예요? 맞아. 가장 가벼운 것부터 순서대로 적혀 있는 건데, 일단 선생님 표를 이렇게 써줄 거야. 표를 써주고, 어떻게 외우는 건지 좀 알려줄 겁니다. 옛날에 한번 배웠겠다, 그치? 기억나지? 기억날 거야. 안 날 것 같아. 이거는 나도 안 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는 총 몇 개죠? 118개. 오, 정확히 알고 있네요. 오, 감탄. 1분만 감탄할게요. 오, 대단한데? 118개. 그 중에서 우리가 고3 때까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만 이 표의 형태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알아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나머지는 어느 자리에 위치하는지는 몰라도 돼. 그냥 원소 기호가 납이 PB야, 뭐 철이 FE야, 뭐 이런 거만 알면 됩니다.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 기호를 20번까지를 표의 형태로 암기를 좀 하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 먼저 제일 가벼운 게 뭐예요? 수소. 맞아요. 수소가 제일 가벼워서 맨 앞에 쓰고 1에 넣습니다. 1번이에요. 두 번째 가벼운 건 뭐예요? 헬륨이죠. 헬륨은 그래서 여기다 써야 돼요. 바로 옆에 써야 되는데 오른쪽 끝이 여기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쓸 거예요. 그래야 자리를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자, 3번은 리튬입니다. 4번은 베릴륨이라는 게 있어요. 베릴륨. 5번은 붕소고요. 6번이 탄소. 7번이 질소. 8번이 산소입니다. 9번이 플로린이라는 게 있고요. 10번이 네온이에요. 네온 위에다가 헬륨을 이렇게 쓰면은 자리가 딱 맞아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흔한 남자애들의 실수.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자리가 어때요? 부족하죠?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써요. 얼마나 보기 안 좋아, 그지? 그러니까 헬륨을 나중에 이 두 번째 줄을 넉넉하게 쓰고 이제 헬륨을 나중에 올리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가 있겠죠. 되게 안 이쁘잖아, 그죠? 이쁘게 그리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라고요. 나트륨. 그 다음에 12번이 마그네슘, 13번이 알루미늄, 14번이 규소, 15번이 인, 황, 염소, 아르곤, 15번, 16번, 17번, 18번, 마지막에 칼륨, 칼슘까지. 자, 이렇게 암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조를 좀 설명할 건데, 이 첫 번째 세로줄, 보여요? 세로줄. 이게 세로야. 첫 번째 세로줄을 1족이라 해. 두 번째 세로줄은 뭐라고 할 거야? 2족. 정답! 천재인데? 두 번째니까 2족이겠죠? 세 번째 세로줄은 뭐라고 할까? 3.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주기율표 나중에 크게 보면은 가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이렇게 쭉 떨어져 있어요. 원래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가지고 13조입니다. 가운데 10개가 껴있어요. 이거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14조, 15조, 16조, 17조, 18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8개의 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로줄. 이 첫 번째 가로줄을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해요. 주기. 1축. 첫 번째 주기, 가로줄을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1주기에 속하는 건 누가 있다? 수소와 헬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2주기에 속하는 건 누구다? 리튬부터 네온까지가 2주기라고 말하는 거고, 얘는 3주기라고 말하고요. 여기는 뭐라고 할까라고 말하지 마. 다음 시간에 선생님한테 맛있는 걸 읽어봐. 여기 뭐라고 들어가야 돼? 맛있는 거요? 맛있는 걸 몇 주기 들어가요? 4주기. 땡큐. 아, 4주기. 왜? 맛있는 걸 4주기. 아. 총 몇 주기까지 있냐면요.
총 7주기까지 있는데 우리는 4주기에 해당하는 칼슘까지 찾으면 됩니다. 네. 칼슘제 땡큐. 칼슘제 4주기. 아무튼 칼슘까지 4주기 하면 돼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18개의 족과 7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원소 주기율표라고 해요. 원소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원소 주기율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면 되냐면 이 원소들 중에는 금속도 있고 비금속도 있거든요. 어디까지 금속이냐면 리튬, 베릴륨, 알루미늄 요렇게 요 네모칸 친 거 있죠? 얘네들만 금속이라고. 나머지는 뭐라고 한다? VS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는 금속이 많아 비금속이 많아? 저기만 딱 봐서는 비금속이 훨씬 더 많아 보이죠. 하지만 전체 118개를 놓고 보면은 금속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자, 이제 금속과 비금속의 특징들도 배울 건데, 자, 선생님이 지금 팔찌를 차고 있잖아요. 이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이게 비금속이에요? 금속이요? 금속이네. 나무 같아? 금속은 대부분 반짝반짝반짝거리잖아. 왜 그러냐면 얘가 전자라는 걸 퉁퉁퉁퉁 버리기 때문입니다. 금속이 전기통하는 거 알죠? 전기통하는 것도 전자들을 막 버리기 때문에 전자 배웠죠? 네. 이 전자를 막 버리는 놈들이 금속이다라고 이미지화 시켜야 돼. 그래, 금속이야. 퉁. 금속이 전자를 막 버리고 있는 거야. 가져가. 자, 버려. 금속이야. 이게 전자를 막 버린다 그래요. 이 전자를 버릴 때마다 반짝거려요. 그래서 럭셔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미지화 시킬 때 쌤이 이렇게 럭셔리한 금속이다. 럭셔리하잖아. 아닙니다. 얼굴 보면 안 되고 얼굴은 비럭셔리하잖아. 아무튼 럭셔리 금속이라고 말합니다. 전자를 막 버립니다. 근데 비금속은 뒤에 다니면서 주워. 전자를 주워. 여기다 막 주워. 꿰질지 않아. 그래서 비금속은 전자를 가져가는 놈이고 금속은 전자를 버리는 놈이에요. 봐봐.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전자 버릴래! 전자를 막 버리고요. 비금속은 전자를 가져갈래! 하는 게 비금속입니다. 이게 금속의 특징, 비금속의 특징이에요. 전자를 굉장히 잘 버리는 녀석한테, 꽉 버리는 녀석한테, 와, 얘는 반응성이 엄청 커. 반응을 엄청 잘해. 라고 표현을 하고, 전자를 엄청 잘 가져가는 비금속. 얘도 반응성이 엄청 커. 전자를 얼마나 빠르게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반응을 엄청 잘한다, 못한다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온이라는 걸 배울 건데, 봐봐. 내가 리튬이야. 얘는 금속이죠. 전자를 버릴까, 잃을까? 버릴까, 같은 말이구나, 저기는. 전자를 버릴까, 얻을까? 버리겠죠. 금속이니까 전자를 버리겠죠. 자, 일단 리튬은 원자죠. 기억납니까?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모여야 한다? 중성. 나 지금 중성이야. 근데 전자를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전자를 버릴까 안 버릴까? 안 버려요. 왜 안 버리지? 버립니다. 금속은 전자를 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성이지만 전자를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전자를 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중성이었던 이유는 원자번호 3번이니까 플러스 3개, 전자도 3개인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전자를 몇 개 버리면요. 나는 뭐가 돼? 전자를 하나 버렸어. 근데 플러스는 3개인데 전자는 2개니까. 무슨 전기를 띨까요? 자, 플러스는 3개인데 전자 1개를 버렸어, 지금. 전자가 2개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게 되겠죠. 그게 전기를 띠게 된다. 자, 전기를 띄었죠? 그거를 이온이라고 해요. 이온. 플러스가 이온이요? 플러스 이온을 양이온. 전자를 받아도 이온이에요. 이온이란 중성이었던 원자가 전자를 버리거나 또는 전자를 얻어서 전하, 즉 플러스 전하든 마이너스 전하든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이온이다 라고 이온이라고 해요. 완전 재밌는 건 1쪽은 전자 몇 개 버린다? 모두 1개 버린다.
2족은 전자 몇 개 버린다? 모두 2개. 3족은 3개 버립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면 이온식 거예요. 3번. 수소이온은 H 플러스가 돼. 나트륨은 Na 플러스가 돼. 칼륨은 K 플러스가 돼. 이거 다 그냥 외워야 돼. 하지만 여기 보이는 수소 1 플러스가 돼. 나트륨, 리튬 1 플러스. 나트륨도 1 플러스. K도 1 플러스.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우리 요거만 외워놓으면 얘네 다 1 플러스 되겠네. 2 플러스는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다 2 플러스겠죠. 자, 칼슘 2 플러스 보이죠? 네. 마그네슘 2 플러스 보이죠? 네. 칼슘, 마그네슘은 그냥 껌으로 외운 겁니다. 방금. 저 표를 외움으로 해서 그냥 외워버립니다. 저 표를 모르면요. 이 표를 모르면 그냥 다 암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표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건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쌤이 암기법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일단 기본 암기는 요걸 가지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온이 너무 쉬워지거든. 이온이 쉬워지는데 이걸 암기하지 않고 그냥 다 하나하나 외우면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이온이. 그래서 이온 파트 공부할 때 원리부터 차근차근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외워줄 거예요. 자, 비금속도 한번 볼게요. 자, 18쪽은 얘네가 헬륨가스 마셔도 안 죽죠. 얘는 반응을 해야 안 한다?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다.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아. 그래서 봐봐. 아까 비금속들은 전자를 받는 성질이 있잖아. 이때 무슨 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 라고 말한다며. 그치? 근데 18쪽은 반응을 하냐? 18쪽은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하잖아. 전자를 얻지 않습니다. 누구부터 전자를 얻기 시작하냐? 얘부터 전자를 얻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서부터 얘가 전자 하나를 얻고요. 얘는 전자 2개, 얘는 전자 3개 얻습니다. 얘는 전자 1개를 버리죠. 전자 2개 버리고 전자 3개 버리죠. 버리는 거야. 얘는 전자 얻는 거야. 전자입니다.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1로 바뀌죠. 전자 2개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2로 바뀌죠. 전자 3개 잃어버리면 플러스 3으로 바뀌죠. 그래서 알루미늄 3 플러스입니다. 알루미늄도 거기 나와 있지 않네요. 알루미늄은 3 플러스의 이온이 됩니다. 반대로 비금속은 전자를 얻잖아. 17쪽은 전자 몇 개 얻는다고요? 1개를 얻어요. 그러면 얘는 1-1-로 바뀌는 거예요. 자, 중성이었던 플로린 내가 전자 하나를 더 얻었어. 난 무슨 전기 띄게 돼? -1의 전기를 띄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는 -2의 전기 띄게 되고 얘도 -1. 얘는 몇 개? 전자 2개 얻으니까 그렇죠. 2-라고 쓰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는 이제 거의 쓰지 않고요. 이 정도까지. -1과 -2 정도까지만 기억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거랑 매치시켜볼게요. 음이온이야. 마이너스 띤 이온들 보면은 염화이온, Cl- 보이나요? 네. 보이죠? 산화이온, 산소 E- 보이나요? 황화이온, Se- 보이나요? 네. 플로린 1- 보이나요? 다 나와 있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런 이온들 빼고는 다 나와 있죠. 내가 다 저 표 안에 다 들어있다는. 저 표만 외워놓으면 진짜 편하겠네. 그치? 저 표만 외워놓으면은 신기하게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기호도 알 수 있고 원자 번호도 알 수 있을 뿐더러 이온이 어떻게 이온으로 변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표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암기하는 법을 소개를 하고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예요. 만약에 쌤이 자 지금부터 이거 암기해! 그러면 몇 분 정도 주면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라는 건 원자 번호하고 원소 기호하고 순서대로 쫙 쓸 수 있는 거. 근데 10분은 걸리지 않아요? 10분? 와 10분? 10분 대단하지. 10분 몇 분? 내가 10분? 10분 안 돼? 솔직히 얼마씩 걸릴까? 안 모르겠는데? 나 10분에 아니 이틀은 너무 많아요. 근데 10분은 안 돼요? 뭐 사람에 따라 달라요. 자신감, 자기의 나 10분 될 것 같아. 10분이 될 것 같아. 이걸 외워요? 이 표를 조금만. 근데 강의는 이미 했었잖아. 했었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야. 자, 지금 외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는데.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10에서 20분 사이. 몇 분? 왠지 나는 많이 부르면 창피할 것 같고, 그치? 아니, 몇 분 걸리려나? 아니, 그치, 10분, 20분 걸릴 것 같아. 10에서 20분 정도? 20분. 좋아요. 쌤이 일단 순서만큼은 3분 안에 외우게 해줄게요. 네? 오! 순서. 순서. 그리고 아까 선에 쓴 거 맞죠? 네. 순서만 알면 이거 맨 위에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순서를 쫙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네. 맨 위에 거만 툭툭 쓰면 되는 거지? 네. 순서만 알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20분 동안 걸릴 걸 아마 한 5에서 6분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내가. 오. 있습니까? 있습니까? 당신도 같죠. 아무튼 해봐봐. 암기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방법은 알고 있는 것 같아. 맨 앞 글자만 따서 수, 헬, 리, 베, 붕탄, 질산, 플레, 나마, 알규, 인황, 여마, 칼칼. 아우 칼국수 먹고 싶네. 아무튼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야기로 암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야기 암기법 하나 소개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제가 이게 더 재밌겠다, 편하겠다 싶은 걸로 선택해서 외우면 됩니다. 자, 끊어서 하나 끊고요. 2개 끊고요. 3개 끊고 4개, 5개, 6개를 끊어가지고 짤막짤막한 6개의 이야기로 소개를 해줄 겁니다. 첫 번째까지 이야기는요. 수헬리배 물난리가 난 동네가 있어요. 물난리. 물난리가 났어. 물 푸고 막 난리야. 야, 이거 여기를 무슨 봐! 이 물난리가 났어요. 수헬리븐 지역입니다. 수헬리븐 지역이에요. 수헬리븐 지역이에요. 수혜를 입은 지역에 쓰진 않을게요. 수혜를 입은 지역에 누가 나타나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키니 입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차에서 비키니 입은 여자가 탁 내려요. 어머, 여기 물이 많네. 물이 많아. 비키니 입은 여자. 사람은 물 푸고 있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여자는 물이 많나? 수영할 수 있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약간 이상한 여자죠? 그 여자가 비키니 입고 딱 내리더니 막 뭘 찾아요. 근데 여기 뭐 없나 찾아요. 뭘 찾을까? 뭘 찾아요? 세 번째 이야기. 뭘 찾아요? 오프너. 병따개를 오프너라고 하잖아요. 오프너. 왼손에 뭘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오프너 없나? 오프너 찾고 있어요. 오프너 찾고 있어요. 여자, 일하고 있던, 수해 복구를 하고 있던 여자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합니다. 이상한 애가 와서 오프너를.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은 자기가 안다면서 막 달려가요. 제가 알아요! 자, 잘 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만 알지. 그거죠? 나만 알지 하고 달려가는 거야. 나만 알지. 그래서 그 여자의 왼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따줍니다. 음료수의 이름이 나와요. 펩시콜라. 펩시콜라를 따주는 거예요. 펩시콜라. 여자는 코카콜라 안 좋아하고 펩시콜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펩시콜라를 딱 따줍니다. 여자를 딱 따주고 나서 여자가 이거를 꿀꺽꿀꺽 봤더니 꾹 하면서 이제 트름을 해요. 어떻게 들어간다? 크카 하고 트름을 크카. 또는 펩시 먹고 나는 코카콜라가 좋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코카 또는 크카라고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좋죠? 자, 뭐가 좋긴 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수혜를 입은 지역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오프너를 찾는데 나만 알지 하고 달려가서 펩시콜라를 따졌더니 크카하고 트름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도 되는데 이게 약간 그 비키니 입은 장면이라던가 이런 약간 선정적인 장면이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잘 남습니다. 우리 뇌가 좋아하는 건 알죠? 더러운 거, 재밌는 거, 무서운 거, 이상한 거, 야한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한대요. 뇌가 의미 있어 하는 것들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야.
사실 이 주기율표는 과학자들이 원자량, 원자의 질량에 따라서 쭉 그냥 배열해 놓은 것 뿐이거든요. 더 정확하게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해 놓은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 순서를 그냥 무작정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일단은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학적 암기법이에요. 재미만 있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 쌤이 순서 외우는 건 조금 도와줬어요. 그죠? 오늘 아마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먼저 외우고 이따 잠깐 표로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메모장 같은 거 있나요? 메모지 같은 거? 없으면 쌤이 줄게요. 쌤이 줄게요. 감사해요. 무슨 너? 이러고 있는 게 나만 알지?